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4월 15일 4월의 셋째 주 월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출발은 순조롭게 하셨나요? 네. 이번 한 주 또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의 주도주들 함께 보시면서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력주 매매법, 또 세력 밀어올림 패턴 매매법 함께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메일 주소는 저희 다음 카페에 있고요. 한 번만 써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메일 주소 여기 있습니다. 방송 시간에 그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그 사연 써서 여기 큼직막하게 있죠. 너무 큰가요? 네,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나라는 그 다이나믹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연일 뉴스가 끊이지 않고 시장은 그 뉴스에 따라서 재료가 많이 그 좌지우지 많이 하죠. 우리나라처럼 참 그 뉴스도 많고 그 뉴스가 반영되는 비율이 상당히 좀 이렇게 짜릿하게 그렇게 반영되는 나라도 드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케이프라는 종목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짱님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은 채팅창에 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케이프라는 종목을 좀 주요하게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다룬 종목은 이제 케이프가 되겠는데 쭉 가다가 오늘 대박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세력주 매매법 저한테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일명 이제 이거 보고 제가 이제 꼭지 패턴이다. 꼭지처럼 이렇게 솟아올랐죠. 이렇게 쭉 가다가 쭉 이렇게. 자, 아무래도 추세가 이렇게 가죠. 추세의 힘을 받고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일환,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나온 거래량 폭발이 일어나면서 상승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이 종목이 오늘 그런 날이었고, 저는 오늘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케이프라는 종목에 가서 주로 오늘 여기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케이프라는 종목은 그 여러가지 패턴들, 또 세력주의 모습들 아주 견본품처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뭐랄까요, 주가가 이런 코스라고 설명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경로, 추세,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오후쯤에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를 이게 보이는 종목이 있고요. 둘 다 뭐 탐나는데요. 둘 중에서 꼭 하나만을 골라봐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는 좀 이게 제 그 자신의 어떤 징크스 같은 거 있기도 그런 거이기도 한데요. 저는 좀 오후에 매매하는 것도 좀 잘합니다. 오전보다.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런 경로를 보이는 종목들을 좀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나쁜 건 아니고요. 최근에 뭐 기억나는 게 그 MI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네. 이 MI텍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이 아니구나. 여기 같네요, 여기. 4월 8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 9시, 10시 사이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조정을 하다가 이 뒤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을 좀 제가 좋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 하긴 뭐 어떤 분이라고 좀 지칭하기도 좀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가 월요일이라서 예, 아직 입이 좀 풀리질 않네요. 그 대부분의 주식 서적이나 이제 단타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은 9시, 10시 뭐 여기서 가장 이렇게 뭐 활발한 매매가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뭐 가장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주로 매매를 한다. 그런 그 말들이 그 대다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뭐 이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라고 딱 하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오후에 매매하는 것을 이제 즐겨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장님. 네, 반갑습니다. 어, 다시 이제 케이프로 돌아가서 이 케이프는 세력 밀어올림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뭐 그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어, 오늘 그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한다고 큰 뉴스로 나왔죠. 그쪽 계열 뉴스에 좀 섞여 있습니다. 케이프하고 뭐 케이프 투자증권인가 거기에서 좀 뭐 인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됐고 그런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아시아나항공 테마주 예, 뭐 그쪽에 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아시아나항공의 재료는 한 번 나오고 끝날 뉴스가 아니죠. 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어느 회사가 매각을 한다, 뭐 매각이 뭐 된다 안 된다, 뭐 무산이 될 것 같다, 뭐 잘 되고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뉴스가 뒤로 그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지속형 추가 뉴스가 나올 만한 지속형 재료에 속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아마 최근 그 나온 테마 중에 오늘 가장 큰 테마를 이룬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오늘 상한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아시아나 항공 관련 그 테마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뭐 키스트 이 정도가 이제 그 방탄소년단 새 앨범 나오면서 인기가 굉장히 이렇게 그
많다.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 근데 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 테마를 보면서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강남스타일 싸이가 그 히트를 쳤을 때 그 당시 제가 이제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방송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주식의 반응보다는 이번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싸이 씨의 그 부모님이 운영하는 그 회사도 있었는데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얻고 한 5배? 6배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고요. 근데 사실 지금 BTS의 그 인기라는 것은 강남스타일을 뛰어넘는 그런 인기 정도가 된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벤져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근래 보기 드문 굉장히 상한가가 엄청났던, 네, 종목 상담 됩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은 북한에 이제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 하는 이 대북 관련 그 뉴스도 나왔는데 금호아시아나 뉴스하고 이제 방탄소년단 뉴스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북 관련 종목들까지 상한가 하기에는 힘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네, 어벤져스님, 대한항공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뭐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해서 그 계속해서 이 항공 관련 종목들이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빅 이슈죠. 가장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38,700원, 38,700원이면은 오늘 종가하고 이제 비슷한 가격이시네요. 이 정도, 예, 이 정도 가격이시네요. 우선 이제 이 종목들은 이제 급등주들이기 때문에 급등주들은 좀 세력성으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이 이 주가들을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 대한항공 주가만 보시더라도 어떤 상황이냐면, 자, 12일 날 들어왔고 오늘 또 들어왔고 사람들이 이제 상승시에 막 들어왔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밀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 있는 주가를 누군가 끌어올려 준다.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선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짜잔하고 선도 세력이 나타나서 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개인들은 지금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도 세력이 나타나서 다시 끌어올려 줄지 안 올려 줄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주식 매매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내일 오후부터 올라갈 것이다, 언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비슷한 종목들이 움직였던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추정치죠. 이 급등주들이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급등주라는 것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예. 크게 움직이게 된 기회고 빅 이슈가 터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가서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크게 먹을 수도 있고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대한항공의 재료 같은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재료라고 하죠. 이 대한항공의 재료는 일단 지금 뭐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그 대한항공의 세 자녀가 회사를 장악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장악해서 회사의 새로운 회장이 되고 뭐 대표이사가 되고 운영권을 거머쥐는 거. 그 과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이 재료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재료다. 즉 뭐냐면 계속해서 급등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종목들은 개별 각각 종목들은 채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2만원 채구라면은 대한항공 계열사인 뭐 대한항공 우선주 있죠. 네, 대한항공 우선주. 이미 우선주는 이제 지난주에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냥 쭉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 아까 분봉 차트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슈가 터졌고 뒤로 밀려 있죠. 이 상태에서 이게 갈지 안 갈지 우리는 개미들이 올릴 수가 없어요. 즉 뭐냐면 저기에서 올리는 것은 선도 세력이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 올리는 선도 세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선도 세력은 이윤을 남기죠. 이문을 남기고 팔아치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려서 끝날지. 대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배 정도 먹고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15,000원에 시작했는데 이것이 45,000원. 그러니까 한 3배 됐죠. 그러니까 3만원, 한 5만원 정도 하면 3배죠. 네, 황금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얼추 지금 5만원을 딱 찍고 지금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급등주 매매의 그 어떤 짜릿함,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등주 매매의 뭐 연관 관계성 이런 것만 좀 세밀하게 배우시게 되면은 매우 좋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아시아나항공 쪽 테마가 좋냐, 대한항공 쪽 테마가 좋냐, 딱 놓고 뭐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가는 상승하면 하락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승을 많이 한 주가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주가는 더 갈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아시아나항공 쪽 테마가 조금 낫다. 그렇다고 뭐 여기가 완전히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죠. 다 하기 나름이고 이제 이 현상을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대한항공 우선주는 이미 지금 3배 이상 올라갔는데 대한항공 본주는 오늘 겨우 이제 좀 움직였다가 바로 하락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순히 이건 뭐냐면 체급 차이다 이거죠. 체급 차이. 예. 날렵한 종목과 큰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뭐 2배, 3배 막 올라갈 수는 없죠. 대한항공 이 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긴 안목을 갖고 매매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급등주로 매매할 분들은 당연히 대한항공 우선주로 가서 여기 가서 쇼부를 쳤어야죠. 예. 근데 이제 각 그 종목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 코끼리 같은 종목에 들어가면 안 좋죠. 그렇다고 이제 뭐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매매는 핵심이 뭐냐면 모순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날렵하게 빨리 치고 빠질 매매 하려면 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에 가야 되고 날렵한 종목에 가야 되고, 중장기로 하려면 삼성전자 같은 그런 큰 종목, 큼직한 종목에 가야 되고, 단타를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37,000원짜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3,700원짜리 이런 거 좋아하지. 여튼 유통 주식량이 적고 우선주들이 한번 급등하면 쭉쭉 급등하는 거 아시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항공을 가서 단타를 세게 단타를 치고 나오려고 생각하셨다면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어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하시는 분이 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암 중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예. 예, 머리에 이제 어떤 생각을 품고 이걸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매매가 잘한 거이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한 거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대한항공이 앞으로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지금 매수를 하셨으니까 상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죠. 이 경우에는 뭐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냐면 이 지금 차트 자체가 보면은 좀 이렇게 뻗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뻗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뚫렸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쪽으로 힘이 좀 쫙 뻗었기 때문에 촥촥촥 이렇게 될지 않을까. 예.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뚫리게 되면은 예, 쫙쫙쫙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엄청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예,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쭉 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만약에 떨어지면은 오늘 사신 분들만 그냥 뒤늦게 들어가서 꼭지를 잡게 되는 거죠. 하나 이제 그 요령 단서를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요령이죠. 요령. 차트를 보는 요령. 차트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주가의 이제 원론이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그 사항은 그러니까 상승을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운명을 타고난 종목이 있다. 그 종목이 상승 후 하락을 하더라도 이전 지지점 이하까지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해서 여기 최저가를 찍고 상승했다 하락을 하죠. 그러면 이 하락이 요 이하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이거죠. 예. 여기서 이제 찍고 이렇게 올라갔죠.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이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점이 중요하냐면 이런 시점이 중요하죠. 예. 여기 지금 찍고 상승을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급등을 해서 하락을 했는데 안 내려옵니다. 예. 이건 하락하는 신용만 한 거예요. 내일 결정타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이제 댐이 붕괴되는 것처럼 이제 푹푹 빠집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렇게 3분봉 기준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10분 보면은 막 열심히 푹푹 막 완전 투매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상승할 종목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급등주들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하락을 딱 치잖아요. 여기가 가짜 하락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내려가더라도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이유라기보다도 뭐 어쩌면 당연한 건데 상승을 이렇게 쭉 한 종목이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주가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상승시 따라붙었던 사람들의 매물을 개미들을 다 털어냈다 이런 거죠. 개미들을 털어낸 징조는 끝에 가서는 거래량의 최소 감소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곳이 좋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되어 있는 곳이 최고로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날 자, 상승 후 이렇게 밀려 있죠.
이런 날 가서 그냥 매수를 한다. 그럼 여기 지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공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좀 내려도 돼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징후를 보고 여기가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 터질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터지면 이게 이제 이제 좋은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 조금 세밀하게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하락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투매가 나오려고 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끝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선방을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순간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출발해 갖고 요 정도 갔는데 더 가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 뚫렸거든요. 더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100% 손절 한 번도 안 하고 정확히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쳤을 때 이런 경우에는 달라붙어야 된다 인 거죠.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렇게 이제 심하게 할 거예요. 조정을 심하게 할 건데 왜냐면 대한항공은 약간 좀 뭐랄까 이 재료가 빈약해요. 앞으로 좀 뭐랄까 아무 뉴스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뉴스가 나와주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침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참에 우리나라 항공업계 전체가 재편성되는 거 아니냐, 어떤 빅딜 같은 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덕을 보는 거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 지금 대한항공 계열은 이제 이미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미 지금 이 급등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본주가 이 대한항공 우선주처럼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예. 상상은 안 갑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뭐 아주 쉬운 상황은 아니다. 만약에 이제 비중이 너무 많다. 비중이 20%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봤을 때 항공업계는요. 지금 주식이 이렇게 지금 이 정도 되어 있잖아요. 요 위로 이게 제가 거의 99% 장담하는데요. 지금 37,000원짜리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분명히 6만원대 이상까지 갑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이제 새로운 대한항공의 그 회장 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항공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이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예. 앞으로 사람들이 비행기를 더 많이 타면 탔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뭐 폭등하고 뭐 내리고 막 그럴 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같은 산업,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그냥 돈을 쏟아 부으면 돼요. 예. 여러분이 꼭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사셔야 될 게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게임, 제약, 바이오, 미래지향적인 산업 사실 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 30년 안에 북한하고 자유왕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럼 그러니까 상승이 그냥 뻔한 회사들입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사가지고 묻어두면은 최소 2배는 먹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회사가 이제 새로 탄생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 그 매각 결정은 정말 굉장히 큰 건이에요. 그건.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어펜져스님이 아시아나항공이 더 좋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시아나항공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빅 이슈죠. 예. 이 다행히 아시아나항공 쪽은 본주의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예. 10,000원이 안 돼요. 항공주가 10,000원이 안 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죠. 네.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여기 떨어졌을 때. 그때 사신 분들은 완전 대박 났고, 그 다음에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텅텅 비어 있죠. 예. 이번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역사적인 상승 돌파를 하게 되는 거죠. 예. 9,000원대 돌파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10,000원대 이상으로 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액면 조절 한번 하고 막 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는 왜 앞으로 좋냐면 이제 이 매수 경쟁 각축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다들 아시죠? 어떤 회사가 매물로 나왔다. 그럼 M&A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 들어갔고 이 뭐야 주식을 사서 모읍니다. 그래서 M&A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공개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금융당국에서 말하는 뉴스, 산업은행이 말하는 뉴스, 뭐 아시아나항공에서 말하는 뉴스 해갖고 뉴스가 풍년이에요, 풍년. 그리고 뭐 외국계 회사가 뭐 항공 여기를 뭐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둥 뭐 해갖고 온갖 루머가 돌면서 이제 M&A 각축전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는 근래 우리가 10년 안에 보기 힘든 매우 큰, 네, 정말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그런 매물이 나온 거죠. 전 세계 항공산업에서도 보기 힘든 매물이죠, 이게. 근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는 일단 좀 선입견을 조금 버리고 그냥 차트 자체, 급등주 차트 자체를 보는 거로 또 봐야 돼요. 네, 3%님 안녕하세요. 매수 가능이나 할까요? 내일?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장담을 할 수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급등하는 주식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위 같은 이런 종목 있죠. 여기는 뭐 완전히 이거 그냥 세력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이 그냥 얼굴에다가 나 작전한다 하고 써 놓고 또 금융당국에 아무 조사를 받지 않는 이런 급등주 천국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뭐냐면, 예, 이게 이제 그 급등할 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이런 날 이거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매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점상 올라가는 종목은 그 다음날 또 점상일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매물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장중에 매각 발표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오후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오후 시간을 보냈고, 한 매각 발표가 11시인가 11시 반쯤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오후 시간을 보냈고, 오늘 저녁에 헤드라인 뉴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점상이죠, 점상. 점상인데, 이게 회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점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셨다, 아니면 여기 상한가에 올라탔다, 그럼 오늘 같은 날 조금 급하신 분들, 약간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팔았겠지만 이렇게 끝났어요.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사셨다면 이거를 내일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냥 점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세력이 침투해서 작전을 삐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 하락을 한번 때리죠. 예, 그렇게 해서 개미가 중간에 한 번씩 털리는 겁니다. 일단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급등주 매매를 하신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 내일 아침에 매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아침에 시가에 주문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ED 같은 종목도 이 점상이 나왔을 때 차트와 뉴스를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대박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 감고 그냥 시가에 주문 넣어놓는 겁니다. 잡기 위해서.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 주가의 미래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급등주 매매, 급등주 매매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급등주 매매를 하는 방법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앞날을 예측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예. 급등주로 딱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막 예전에 그 네덜란드 튤립 그 버블 열풍처럼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대박 나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에서의 이 대박 치는 방법을 대부분 책들이 알려주질 않는데, 네. 아, 시가에 걸어 놓으라는 거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시가에 상한가 주문을 넣으라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 프로그램 보면은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가에 매수를 할 수 있게 오늘 저녁에 주문을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있어요. 여기 그 미리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얼마로 결정되든 말든 나는 이 종목을 무조건 잡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근데 대박인 거예요. 급등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 시가에 주문 넣어갖고 오늘 딱 물량을 잡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아침에 물량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서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내일 올라가 주면은 바로 몇십 프로 버는 거죠. 잡았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죠. 매각 뉴스. 내일 아침 점상이죠. 그러면 이분은 올라타는데 성공하는 겁니다. 네, 아침에 상한가에 걸어놓고 상한가 가격에 주문을 넣어놓으면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잡히는 거죠. 네, 그 네이버 같은데 시가 매수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걸리면은 대박이고, 이제 불발 나면은 불발은 그냥 불발탄인 거죠. 조금 손절하고 이제 말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막 50%짜리, 70%짜리 수익률, 혹은 뭐 100%짜리 수익률 막 내는 거죠. 잘 되면은 뭐 300%짜리. 예를 들면 이런 아난티 같은 거, 아난티는 아니네요. 막 급등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대한항공 우선주 이런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먹냐면, 예, 이 상황에서 시가 주문 넣으면 여기서 잡히겠죠.
이렇게 잡히겠죠. 네, 무조건 상한가에 그 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놓으면 여기는 16.11%의 시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한가 주문을 넣어놔도 시가는 16.11% 시가가 됐기 때문에 16.11%이 가격에 그 매수 체결이 되죠. 상한가 주문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 종목의 시가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동시효과, 일단 초보시라고 하니까 네이버에 많이 찾아보시기 바래요. 동시효과의 시가 매수에 상한가 주문 넣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갖고 시가 매수 방법 해갖고 하면은 추가 질문은 제가 생략하고요. 추가 설명은 생략하고 너무 그 질문이 계속 나오면은 그 찾아보세요. 동시효과라고 또 치시면은 되십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항상 그 중요한 게 취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매매하신 분들은 힘들어요. 내가 이제 이런 급등주 매매를 한다. 그럼 이런 급등주를 매매하는 이유, 취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방법은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 번에 막 50%짜리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차트들을 딱 펼쳐놓고 어디 가면은 내가 50%짜리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 찾아보면 그럼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겠구나. 답은 뻔히 나옵니다. 만약에 하루에 내가 한 2%짜리 단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분 차트 이렇게 딱 펼쳐놓고 어디 가서 봐야지 2%가 나오겠는가?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모순됨이 없이 매매들을 하셔야 된다. 중장기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그 중장기 매매에 적합한 종목에 가시면 되겠고,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에 갔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력주 매매법으로, 세력주 매매법은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그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 이게 뭐냐면요, 상승시에 사람들이 몰렸다가 꼭지에 물려가지고 뒤로 쭉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누가 합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이러면은 주가가 올라갑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냐면 개인들만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개인들은 하나 둘씩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주가를 힘차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건 세력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세력이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작전 세력인지 뭔지는 우리가 뭐라고 딱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개인들끼리 힘 모아서 이렇게 올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픽 꺼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한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대한항공 우선주 사신 분들은 3배 버신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그 당시에는 저렇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도 이게 앞으로
쭉쭉쭉 갈지 아니면 막 큰 음봉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음봉 떨어질 줄 알고는 내일부터 뭐 매물이 나올 거예요,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팔아야지. 그러면은 오늘 이 확정된 수익은 벌지만 앞으로 혹시 모를 급등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합리적이에요. 정말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한 입으로 막 두 가지 음식 한꺼번에 못 먹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주식 세계는 그 찬찬히 잘 살펴보면 구멍이 보여요. 구멍. 그게 바로 세력주 매매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주위 사람들 둘러보면요, 천지가 다 초보들이고 그 초보분들이 매매하는 방식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 구멍이 보인단 말이죠. 구멍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 사실 길지 않습니다. 예. 그냥 부자가 되셔가지고 돈 한번 시원하게 펑펑펑펑 쓰시고, 예.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나중에 인생 정말 재밌게 한번 살았다. 물론 뭐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뭐 재밌죠. 그러나 그 꼭 그렇게 사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초보분들이 하는 매매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나서셔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방법이 어떤 신출귀몰한 마법의 비법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예, 정상적인 방법. 그래서 막 이상하게 그 막 미쳐서 막 날뛰는 그런 쪽 가시면 큰일 납니다.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무슨 뭘로 왜 샀겠습니까?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나는 앞으로 푹 기다려야지 하고 산 거예요, 그냥. 예, 올라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바닥에서 샀을 때 올라가겠지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착각도 정말 하늘 찌를 듯한 착각이죠. 바닥에서 살 때는 나는 푹 여기서 저가 매수 들어가겠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한항공 회장이 건강이 안 좋은지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그 가족들은 알았겠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주식을 싹 다 긁어 모았겠죠. 매우 그 건강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주식을 싹 다 긁어 모으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후에 주가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지 못한다. 누군가가 더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은 큰 변화가 없죠. 이것이 이제 1차 눌림목 이론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급등을 하면은 세력이 매집 후에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꼭대기 가서 추격 매수 갖고 물리시는 분들은 세력이 바닥에 매집한 거 세력 거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근데 꼭지 가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세력 거를 내가 비싸게 사줘야겠다 해서 가서 매수하는 게 아니죠. 나는 이 레이스 안에서 한 방 정도 더 먹고 나오겠다. 혹은 뭐 한 두 방 먹고 나오겠다. 아니면 중간에 단타 한번 하고 나오겠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물리는 거죠.
그러면 물리지 않으면 되겠죠. 이 주식 세계에서 잘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멍들, 허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전업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초보이신 분들은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제가 한 500만원 여윳돈이 있는데요, 이거 한 1000만원 만들고 싶어요. 너무 막연하죠. 이 주식 세계에서 무슨 막 예지력이 있거나 머리가 뛰어나도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전업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허점,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제 방송을 알게 되신 분들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그 인터넷 방송들이나 뭐 경제 방송들 그런 데서 알려주는 그런 이상스러운 방송 있죠.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괜히 스트레스 받고 가지고 있는 돈 주식시장에다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회복하고 싶어서 돈을 더 갖고 와서 더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잃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는 정말 여러분에게 굉장한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블루오션입니다. 잘만 하시면은 진짜 인생의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매우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방송을 함께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애로사항 같은 거, 또 좋아하는 종목 이런 것들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은 매우 좋으실 듯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 아시아나항공 뉴스로 시작을 해서 아주 뭐 그야말로 뭐 대북 특사도 보낸다고 하니까 분명히 대북 관련 종목들은 오늘 움직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움직이게 될 거 뻔하죠. 정말 아난티 이거 여기서 반등 나올 것은 뻔한데 안 사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진짜 갈지 안 갈지는 몰라서 안 사는 거예요. 오늘도 사야죠, 사람들이. 대통령이 대북 특사 보내고 4차 남북회담 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승하면은 그때 샀어야 됐는데 이럽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아시아나항공 관련 종목들도 보시면은 자,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렇게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 차이나 그레이트 여기도 이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살 수 있는데 가서 안 삽니다. 사고 싶으면 살 수가 있죠. 하나. 그리고 이게 어제 이제 상한가 나오고 시가 주문 넣어놨으면은 오늘 그냥 하루 만에 20% 벌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안 삽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내려봤자 이 최저가를 깰 수가 없다. 상승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여기서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죠. 진짜 내려갈 종목은 여기서 계속해서 내려가죠. 이렇게 깨버리고. 이것이 이제 추세의 오묘한 조화, 기본적인 추세. 자,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차분하게 찬찬히 잘 살펴보시라. 오늘 그 말을 핵심으로 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말 기회의 땅에서 손실만 보시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항상 대화를 나누시면서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